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2번째 시간 농업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농업 파트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주요 농작물 네 가지 특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농작물 하면 쌀, 보리, 과일, 채소 요 네 가지 특징, 재배 환경 그리고 재배되는 지역 요거 연결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도별. 자, 여기서 도는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같은 도. 이 도별 농업 특징을 비교해서 푸는 스타일의 문제. 자, 요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풀려면 주요 농업 통계까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농작물과 주요 농업 통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농작물. 자, 쌀, 보리, 과일, 채소 요 네 가지 특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특징과 재배 환경 그리고 재배되는 지역. 자,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쌀의 특징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입니다. 자, 재배 면적 1등 작물이 바로 쌀이다. 자, 그리고 쌀은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비율, 이걸 자급률이라고 불러요. 자, 자급률이 거의 100%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국산 쌀을 먹습니다. 근데 보리는 수입이 많고요. 과일이나 채소도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쌀은 웬만하면 자급자족한다는 거야.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 하면 이건 무조건 쌀입니다. 알겠지? 쌀은 재배 면적 1등. 그리고 자급률이 100%. 자, 그리고 쌀의 또 장점 하나가 평야 지역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화에 유리해요. 자, 기계로 막 벼를 베기가 유리하다. 자,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자, 그러면 쌀은 어디에서 주로 재배하냐 하면, 자, 쌀은 기후 환경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고온 다습한 곳. 그래서 성장기. 자, 고온. 자, 다습한. 자, 환경에서 주로 재배하니까 북한, 남한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남한이 훨씬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쌀은 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죠. 모내기 할 때 물을 가둬놓고 자,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내기에 유리한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서부 지역이 평야가 발달하잖아. 그래서 남서부 자,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을 연결하면 남서부 평야 지역에 해당되는 도, 이 세 도에서 벼농사를 많이 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전라남도, 자, 두 번째가 전라북도, 자, 세 번째가 충청남도. 이 남서부 평야 요 세 도가 벼 재배 면적이 넓고 자, 쌀 생산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벼에서 절대 제주도가 언급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제주도는 기반함이 현무암이라 물이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자, 물을 가둬놓고 모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 전북, 충남은 벼농사를 많이 하고 제주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맹류, 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리는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거죠. 쌀의 그루가리 작물. 자, 여름에 농사 짓는 쌀을 가을에 베고 나면 겨울에 그 남는 땅에 보리를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하는 보리는 겨울에 보리가 얼어 죽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곳,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울이 따뜻한 곳, 즉 남부지방에서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겨울이 따뜻한 남부 지역 하면 요 세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요 세 지역에서 자, 맹류 생산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도 겨울이 따뜻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제주도는 쌀을 안 하니까 그루가리 작물로 보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따뜻하니까 보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맹류는 생산량이 엄청 급감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 맹류가 주요 작물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리밥을 잘 안 먹잖아. 그래서 생산량이 급감했고 재배 면적도 엄청 감소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4개 중에는 생산량도 4등, 재배 면적도 4등입니다. 자, 둘 다 꼴찌가 맹류. 자, 우리 세 번째 과일, 과수 혹은 과실 요거 해볼게. 자, 우리나라에 많은 과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사과 같은 종류. 내가 사과스 이렇게 쓸게. 사과와 친구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감, 배, 포도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사과 같은 종류의 과일은 일단은 햇볕이 잘 비쳐야 돼. 일조량이 많아야 돼. 자, 그래서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디냐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 소우지 쪽에서 영남 내륙 지역에서 사과 같은 과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사과 같은 것과는 다르게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귤과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 귤스에 해당되는 게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같은 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겨울이 따뜻해야, 겨울이 매우 따뜻해야 재배가 가능한 난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일 투톱 하면 경북, 제주. 그래서 재배 면적으로 보면 1등이 경북, 2등이 제주예요. 근데 생산량은 경북, 제주가 비슷합니다. 자, 재배 면적 1등은 경북. 자, 그리고 채소에 볼게요. 채소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입니다. 이게 생산량 1등 작물이야. 자, 쌀보다 채소 생산량이 더 많아요. 자, 채소는 또 여러 번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쌀보다 채소 하나하나의 크기가 또 무겁기 때문에 생산량은 무게로 달아서 무거운 채소가 또 유리한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채소가 이 넷 중에서는 시설 재배에 가장 유리합니다. 시설 재배는 비닐하우스를 뜻해. 자, 그런데 여기서 채소가 시설 재배가 유리하다고 해서 자, 채소는 노지 재배보다 시설 재배가 많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농사는 노지 재배가 일단 기본이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치는 것 자체가 엄청 특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노지 재배 비율이 훨씬 높고 시설 재배 비율이 낮은데, 그나마 이 중에서 시설 재배 가장 많이 하는 게 채소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쌀하고 보리는 시설 재배를 하질 않습니다. 쌀하고 보리는. 그리고 과일은 키 작은 나무들은 비닐하우스가 가능할 수 있는데 키 큰 나무들은 시설 재배를 못해요. 그래서 귤 같은 건 하우스 귤이 있지만, 자, 사과나 배 같은 건 하우스 배 같은 건 잘 없어요. 이게 나무가 좀 커서. 그래서 아무튼 시설 재배는 채소가 제일 유리하다. 자, 그래서 채소는 전반적으로 어느 도가 1등이냐면 이건 전라남도가 1등합니다. 양파, 파, 이런 것들의 강자가 또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채소는 그 고랭지 배추하는 강원도 같은 데가 자, 조금은 또 순위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강원도가 쌀이나 보리나 과일에서 순위권에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래도 내가 2등이라서 써주는 건 아니고 강원도가 한 4등, 5등 정도, 꽤 벼, 맹류, 과일에 비해서는 조금 순위가 올라오는 게 이게 또 채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개의 농작물 정리했고요. 자, 주요 농업 통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4가지 통계를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이 통계 수치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도 자, 통계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주요 농업 통계는 이제 도별 농업 통계야, 도별. 자, 도 기준으로 써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농경지 면적. 자, 농경지 면적이 어느 도가 넓은지 이거 순서를 알아야 돼. 자, 가장 넓은 도 1등도가 전라남도입니다. 자, 2등이 경북. 자, 3등부터 모르셔도 되고 꼴찌를 알아야 돼. 꼴찌가 제주도예요. 면적 자체가 좁은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농경지 면적을 논밭으로 잘라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농경지 면적에서 자, 논 비율이나 밭 비율을 제시할 수가 있다. 자, 논 비율하고 밭 비율 더하면 100%지, 맞지? 근데 전반적으로 이 논 비율은 평야 쪽에서 높은 거고요. 자, 밭 비율은 산지가 발달할수록 밭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와 강원도 비교하면 강원도가 밭 비율이 높아야 되고 전라남도가 논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라남도는 논 비율이 밭 비율보다 높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튀지. 제주도는 아예 논이 없잖아. 자, 밭만 100%죠. 그래서 논밭 비율 나오면 제주도 같은 게 가장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북은 북부에 산간 지역이 많고 또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논보다 밭 비율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상대적으로 밭 비율이 좀 높은 도 하면 이 지역을 찾아야 돼. 일단 밭 비율 가장 높은 도는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가 밭 비율이 100%니까. 자, 두 번째로 높은 도가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워낙 산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충청북도, 경상북도 요 두 도도 밭 비율이 비교적 높은 도에 속합니다. 요 두 지역이 또 산간 지역을 포함하니까 소백산맥, 태백산맥 같은 산간 지역을 포함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농가수 살펴볼게. 자, 농가수 1등도는 경북이에요. 자,
자, 2등도는 전남입니다. 자, 농경지 면적은 전남이 1등인데 농가수는 경북이 1등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꼴찌. 자, 농가수 꼴찌는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도 제주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가수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많이 물어봐요. 자, 전업 농가 비율 그리고 겸업 농가 비율 둘 중에 비율 하나 주면 나머지 알 수 있는 거야. 전업 농가 비율이 60%면 나머지 40%가 겸업농 비율이죠. 자, 전업 농가는 전적으로 농사만 짓는 농가, 겸업 농가는 농사와 다른 일을 겸하는 농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업 농가 비율은 지방의 그 전통 농촌 지역 있죠. 전통 농촌에서 자, 전업 농가 비율이 높을 거고, 자, 겸업 농가는 대도시 근처 농촌, 근교 농촌 지역이나 자, 그리고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 자,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은 농사 지으면서 뭐 펜션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자, 요렇게 겸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겸업농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가 근교 농촌 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자, 겸업농 비율이 좀 높고요. 자, 그리고 관광 산업을 같이 하는 자, 강원도와 제주도가 자, 상대적으로 겸업농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겸업농 비율이 높은 도 하면 요 셋 중에 고르는 거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중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북, 전남 같으면 상대적으로 전업농 비율이 겸업농 비율보다 높습니다. 여기는 자, 지방의 전통 농촌이니까. 그리고 제주는 상대적으로 겸업농 비율이 높을 수 있다 그랬지. 자, 제주는 상대적으로 겸업농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이게 관광 서비스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설 재배 비율을 볼게요. 자, 시설 재배 비율은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한 5%야. 그러면 나머지 95%는 뭐라는 얘기야? 나머지 95%는 노지 재배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시설 재배 비율이 엄청 낮은데 그나마 좀 높은 데가 대도시 근처란 얘기야. 대도시 근처. 대도시 근처로 갈수록 시설 재배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별로 따지면 어느 도가 시설 재배 비율이 좀 높냐면 요 두 도가 좀 높습니다. 대도시 근처에 해당되는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시설 재배 비율이 좀 높다. 자, 서울권, 부산권 요렇게. 자, 그리고 의외로 있잖아. 시설 재배 비율이 또 높은 데가 제주도가 있어. 제주도가 높아. 제주도는 대도시 근처라서 높은 게 아니고 귤을 비닐하우스에서 또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귤이 있는 제주도도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시설 재배 비율은 경기, 경남, 제주 요 세 지역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지율을 볼 텐데 자, 경지율은 총 면적에서 농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총 면적분의 농경지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경지율은 아무래도 농경지 개간이 쉬운 평야 지역이 산간 지역보다 산지 지역보다 높아요. 그래서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라남도가 경지율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서부 평야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경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남도가 경지율이 좀 높은 편이고 경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산지가 많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경지율 꼴찌 강원도, 그리고 전남, 전북, 충남은 상위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실제 경지율 1등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자, 제주도가 일단 농촌 지역이 이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완반하기 때문에 자, 제주도가 경지율이 1등입니다. 농경지 면적은 꼴찌지만 경지율은 1등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요 주요 농업 통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으시면 그 그래프로 그려지는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모평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문기사 일부이다. 기역 내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역에 쌀의 줄이 그어져 있는데 쌀 재배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넓은 게 아니죠. 남서부 평야에 해당되는 전라남도가 가장 넓습니다. 자, 물론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요 셋 중에서 1등이 나오는데
자, 마지막 통계에서는 전남이 1등이었어요. 근데 요 세 개가 각축을 벌이니까 일단 경기도는 아니라는 거야. 자, 2번에 니은은 식량 작물 중 자급률이 가장 높다. 자, 보리가 자급률이 제일 높은 게 아니죠.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은 쌀이잖아, 쌀. 기억이 돼야 되겠지. 자, 디귿에 채소의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을은 과일의 밑줄 그어져 있고요. 자, 하천 주변 충적 평야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 충적 평야는 하천 주변의 범람원이나 삼각조를 뜻하잖아. 자, 범람원, 삼각조 같이 평평한 땅에는 주로 벼농사죠. 쌀. 자, 4번에 디귿은 기업보다 시설 재배에 의한 생산량이 많다. 시설 재배에 가장 유리한 게 뭐였다? 채소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쌀은 전혀 시설 재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리을의 생산량. 과일 생산량은 강원, 제주 중에 귤에 제주가 더 많죠. 정답은 쉽게 4번 나옵니다. 자, 9월 모평 9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은 강원도 세 지역의 농산물,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배추, 쌀, 옥수수를 고르는데 철원 평야가 나오는 순간 이 용암도지에서 재배되는 게 쌀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가 쉬워요. 자, 평창에서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 여기에 여름철에 고위 평탄면에서 고랭지 농업에서 선택한 작물, 이 작물이 배추죠. 쌀, 배추를 일단 쉽게 고르니까 홍천의 옥수수를 몰라도 자, 나를 옥수수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는 경북이 아니고 전라남도죠.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중에서 1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밭보다 논에서 재배된다. 옥수수는 밭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이죠. 자, 3번에 다는 노지 재배 비율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자, 배추도 당연히 노지 재배 비율이 높습니다. 자, 시설 재배는 대도시 근처에서 그냥 조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나보다 국내 식량 자급률이 높다.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 쌀이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면적은 쌀이 1등이지. 가가 더 넓어야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지리 벼락치기 농업 파트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